중국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은 뭐 여러 현안이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봉쇄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 눌러놓고 자기들 주식만 잘 간다. 이게 조금 배 아픈 그런 영국인데요. 그래서 중국 증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약한데 오늘도 지금 중국 증시는 중국 중화권 증시는 오릅니다. 네. 홍콩 1%, 상해 0.5%인데요. 중화권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 수익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봉쇄 조치로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많이 좀 떨어졌고, 근데 또 최근에 중국 생산 지표, 소비 지표가 지금 또 양호하게 나왔어요. 시장보다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대 영역의 33개 분야에 대해서 나오면서 계속 증시를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고 3개월 정도 지금 계속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선전 대형주 한 300개를 묶은 CS300 지수도 지금 벌써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6월만 보더라도 월간 상승률이 지금 한 5%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시 거래액도 지금 1조 위안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좀 보면 중국만 나홀로 성장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5일 날 많이 들어갔다. 이틀 전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5일 날 한 2조 5천억 정도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북향자금이라죠.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570억 원화로 지금 그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빠져나왔다. 우리 그때 빠져나온다 했을 때 제가 중국 그때 실시간 지수를 지금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코스피는 약세인데 중국 상해는 플러스, 홍콩도 플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들어간다는 말씀 제가 그때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생산 지표를 한번 보면 일단은 이런 지표가 일단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또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산업 생산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7% 증가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0.7이었는데 지금 한 플러스 0.7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반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4월이 2.9% 감소를 했는데 이제 대비해서 반등을 한 것들이 있죠. 소비 지표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4월 대비 4월이 지금 마이너스 11.1%였는데 지금 5월이 지금 한 6.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지표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기 부양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방을 하고 있고 많은 외국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스위스, 호주 다 우리도 그렇고요. 금리를 할 수 없이 올리는 추세인데 중국은 여러 부양책과 함께 통화 정책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좀 차별화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미국 금리 지금 계속 인상하는데 중국은 계속 낮추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중국은 왜 저러지? 그래서 영향을 받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로 봅니다.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지금 급한 게 지금 국내 경제를 살려라라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하면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게 자본 유출되는 부분들, 위안화 가치 하락, 주식시장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자 하는데 부담률을 작용하죠. 특히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 하고 나서는 더 지금 중국 쭉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좀 예전보다 더 소극적인 자세인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핵심인 이제 10월 당대가 있기 때문에 24 당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은 자국 경제, 국내 경제를 안정화가 더 방점이 찍혀 있고 때문에 지금 저는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일 날 1년 만기 이제 MLF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전월 같은 대비 좀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시켰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가 지금은 단실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수출로 해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고 위안화 가치가 있을 때 당연히 수출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식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크지 않느냐.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고민을 하지만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 금리 인하에 방점이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중국은 오히려 낮춘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쓰는 것과 함께 위안화도 최근에 꽤 약세로 진행이 됐었어요. 6.8까지 갔었는데 위안화가 6.7, 위안화는 원화나 이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엔화나 원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네요. 네,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절상이 좀 다시 올라갔죠. 예. 네, 지금 좀 안정적인 기조를 가고 있고 어제 봤을 때 특히 이제 절상 기조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폭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흐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환 보유가 일단 튼튼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많다. 하지만 일단 급한 것 꺼야 된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방향성을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또 하나 지금 금융시장 자본 유출 지금 흐름도 지금 안정돼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지금 아문디 같은 경우도 지금이 중국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을 지금 투자 책임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스위스 투자은행인 롬바드 로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런 말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이런 글로벌 투자 운용사들이 지금 반등을 기대한다 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가 안 되고 하반기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있지만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를 좀 진단한다 했을 때 물론 부양책이 있지만 하반기 리스크는 이제 소비가 계속 안 일어날 것이고 부동산 이슈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리스크를 지금 하반기 중국 경제 리스크를 뽑는데 물론 네. 우상향으로 갔지만 첫 번째가 전력 원유난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원자재난. 그러니까 이 지금 전력 원유난, 그다음 두 번째 원자재난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 부양책에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취업난이죠.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도 중국 도시 실업률이 한 6.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표치 중국 정부의 이야기는 5.5%보다 좀 높은 상태인데 6월달 이번 달인데요. 중국은 이제 6월 말 정도가 이제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졸자가 한 1,076만 명이 이제 막 사회적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감내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의 경제 하반기에 3대 난 이렇게 지금 저는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하는 측면에서 좀 체크 포인트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안화는 지금은 이제 절상 개념이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위안화 가치를 좀 조절하는 선에서 좀 수출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도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죠. 네. 네. 2분기 성장률도 나오면 부진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증시가 강하다. 그거 이제 포커스고요. 그래서 서학개미는 요즘 우울하고 중학개미는 웃음 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중국 시장 가운데서도 전기차 쪽이 전기차 ETF 이런 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양이에요. 전기차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그 비아디도 제가 종목 소개 때문에 했었는데 네. 지금 비아디가 좀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워렌 머핏도 지금 비아디로 한 11조 원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도 하고 지금 비아디 시총이 지금 한 보니까 1조 한 200억 유안, 우리 돈 한 193,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중에서 이제 테슬라, 도요타 다음에 3위 정도 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이후에 비아디 주가가 지금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고, 비아디 우선 이야기를 비아디 CEO 왕추한푸의 이 사촌형은 수익이 한 400만 배 정도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400만 배 수익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 기사로 많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지금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기차 종목들 관련 모으는 ETF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지금 솔라티브도 지금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왜 이렇게 유독 강세냐 조금 하나씩 들여다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중국의 정책의 방향을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14일 날 중국 증시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반등을 했던 게 중국의 이제 이제 공업 신식하부죠. 이제 차관이 부부장이 이제 올해 뭐 종료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여러 이제 뭐 취득세 혜택 연장을 좀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느리겠다. 소비 촉진을 위한 것들이죠. 요게 또 시발점이라서 더 이제 지금 주가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전기차 이제 관련된 우리가 보조세, 등록세 면제 이게 원래 2020년도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연장을 했는데 또 이걸 또 이제 연장을 좀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더 이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거고 또 덧붙여서 이제 그 차관이 이제 한 말이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뭐 차량용 조작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공 분야 좀 더 새롭게 구축해서 이 공공 분야에서도 뭐 이 전기차 부분들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메시지를 계속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6대 영역 33개의 부양책 설명드릴 때 그 중에서도 전기차 영역이 섹터가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자동차 구매할 때 50% 세금 감면하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이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 뭐 충전소 이제 투자, 건설, 운영 이런 전반적인 운영 모델들을 지금 체계화되고 있고 지방별로 전기차 충전소가 아마 올해 급격히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상하이시도 지금 뭐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 대해서 지금 1만 위안 그러니까 막 190만 원 보조금도 따로 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의지가 계속 반영되고 있고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 더 좋은 정책,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지금 더 지금 앞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정부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제 일정 비율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게 하는 뭐 이른바 중국에서 이걸 이제 쌍지분이라는 게 뭐냐 더블 포인트 같은 걸 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하고 농촌.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 가전 하향, 뭐 자동차를 사면 뭐 혹은 가전을 사면 정부 보조금 주는 이런 것들을 전기차 하향 정책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5월달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한 42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대비했을 때 한 112%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전기차 상승세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아까 이제 외국계를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투자 잡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만 뭐 좋다고 해서 쫓아가면 상투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나 저울질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낫나요? 홍콩보다는 본토보다는? 저는 일단은 홍콩을 먼저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홍콩을 먼저 가는 게 선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대로 일단은 이슈가 변수가 있다. 그게 제로 코로나 이슈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규제 가능성 20대 당대까지는 우리가 플랫폼 규제가 끝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 배경에 있는 섹터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를 어쩌냐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많이 다뤘던 전기차 분야들,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그다음에 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분야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우리가 흔히들 ES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그냥 딱 보면 아는 우량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방향을 좀 생각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좀 피하는 거는 결국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소비주도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다음에 전력 이런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반기가 지금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부양 효과가 좀 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가 당연히 개선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 증시 성장이 앞으로 이제 상승세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있는 요소는 꼭 체크를 하고 저희 차이나 TV 열심히 보시면서 하나씩 제가
또 우리가 그때마다 이슈를 또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TV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이 좀 됩니다. 지난번에 이 태평양에 중국이 솔로몬 제도하고 안보협정 체결해야 돼갖고 뭐 미국이 벌컥 뒤집혔다고 저도 그 심층 기사를 봤었는데 네. 이번에 캄보디아에 중국이 비밀 해군 기지를 착공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팩트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이게 하나 소문이죠. 네. 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지금 나오는데 지금 캄보디아 밑에 있는 일종의 그 태국만이 접한 일종의 레암 해군 기지를 지금 일부 부분들을 받아서 이제 지금 공사를 한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나온 건데, 당연히 이제 중국과 캄보디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또 나왔던 지금 소문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017년도인가요? 아프리카에 이미 이제 첫 해군 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두 번째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뭐 저는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한 세 가지로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대륙국가죠. 대륙국가인데 뭐 중국의 해양 굴기를 가속화하죠. 해송 가속하는 측면이 지금 있다라는 것들. 사실 여러분 혹시 2008년도 8월달에 베이징 그 하계올림픽 기억 그 개막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명나라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화가 이제 그 당시 때 명나라 때죠. 한 1400, 그러니까 15세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뭐 30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해양 그 팽창 정책을 했던 그때 중국이 예. 했던 이때 이제 중국이 해양국가 해양 패권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명나라 때 정말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500년간 해양국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륙국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2008년도니까 그때 이제 중국의 야심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중국의 해양굴기 이 해양국이라는 게 해양 군사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됐죠. 2011년도입니다. 첫 항공 모함 있죠. 그래서 진수가 있었고요. 그 시발점이 됐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1대1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야심을 드러내는 부분들이다.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래서 민중 군사 지금 이 대결 갈등 우발 충돌 위협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과거보다 더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포석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에 대응하는 전략이죠.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일어난 또 하나를 보면 최근에 시 주석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해군을 이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담은 일종의 그런 문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아닌데도 파견할 수 있다. 근데 그 거꾸로 말하면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해양 굴기를 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내고 지금 대륙 국가에서 이제 해양까지 가는 정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더 이제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비교하면 미중 간의 그 경제적인 갈등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느낌인데 이 지정학적인 갈등들은 점차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제도도 둘러싸고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 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었군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의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고위급 회담 만났죠. 제이크 설리번 그 안보보좌관이랑 중국의 양제스 정치국원이 만났습니다. 고위급 회담이죠. 이걸 두고 이제 이 다음 이게 이렇게 만나는 건 결국 그 다음 수순이
양국 정상회담이 만나는 것을 사전 조율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들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뭐 정상회담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 시점에 미지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백악관 부분에서도 보도자를 보면 이번에 뭐 좀 여러 핵심 이슈나 여러 이제 국제 안보 이슈 솔직히 대화를 나눴다 이런 식의 좀 내용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받는 게 지난 10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미중 국방장관 회의 있었고 나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네.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대만 이슈가 가장 크게 핫하게 들어와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 봤을 때 고위급 정상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은 아마 계속 진행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차이나 TV 오늘은 중국 증시 이야기하고요. 당면한 또 지정학적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